몰라, 이거 많이 이거는 일요일에 한나라당 21대 총무선 2호 공약을 발표 및 설명은 정동영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발표 및 설명하기 전 구부터 먼저 제청하겠습니다. 구호는 내가 앞으로 할게. 세 개만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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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제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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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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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실시하라가 아니라 실시하자. 실시하자고 할까요? 네.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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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제도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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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방 심찬 구호 제청을 했습니다만 이건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공립대학부터 대학 등록금 제로 시대로 가야 합니다. 지방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고 특히 청년 유출은 전국 각 지역의 공통의 고통이자 또 절벽입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로스쿨을 시행하기 직전 15년 전쯤 일입니다.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로스쿨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에 설립하도록 하면 10년 뒤면 강산이 변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이른바 브랜드 효과는 지역 대학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기관 150개를 이전하고 10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 효과 이상으로 지역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로스쿨을 지방에다가만 줍시다 하는 제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릎을 쳤습니다. 왜 일찍 그런 발상을 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해봅시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만 기득권의 벽은 강고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장벽은 자신들의 동문 이익,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온갖 방법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수도권 배제, 지방대학, 지역대학 배치, 수도권 대학도 지방에 이전하면 지방으로 가면 로스쿨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좌절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역 살리기는 세종시 하나만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80%가 지방에 있습니다. 전체 대학의 8할이 사학인데 국공립대학은 8할이 지방에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공립대학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가 경제사정이 쪼들리는 지역 인재가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간다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빚쟁이로 사회에 나옵니다. 이 문제를 덜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 주자인 샌더스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금 처지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쟁이로 출발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자는 샌더스 후보의 공약이 청년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미래에 짐을 좀 가볍게 해준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54개 국공립대학 약 49만 명, 50만 명의 학생들에게 걷는 등록금이 1인당 평균 390만 원, 1조 9천억입니다. 그중에 5천억이 국가 장학금으로 가고 있으니까 1조 4천억만 국가가 부담하면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12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 살리기와 청년 살리기에 1조 4천억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평화당의 제2호 공약으로 이 대학 국공립대학 등록금 제로 시대 저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지역 2호 공약 국공립대학 등록금 제로 공약을 추인한 의미에서 박수로 인정해 주시고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은 이미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출구는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통합으로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거리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10m로 할지 50m로 할지 100m로 할지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통합에 있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던 손학규 대표와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3+알파 호남 3당만 가지고는 민주평화당으로 가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민주평화당은 원칙을 지켜왔고 우리가 총선 공약 1호 발표에서 봤듯이 그래도 의제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관철한 정당입니다. 과연 그런 의제와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 있습니까? 그 점에서 호남 3당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이 의도했던 선거제 개혁이 목적하는 바 다당제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체 정당 대안 세력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호남 3당을 넘어서 청년 세력 그리고 소상공인 세력이 선두에 서고 호남 세력이 함께 힘을 합치는 이렇게 될 때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양당 구도로 짜여가고 있는 선거판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 세력도 어지럽습니다. 또 소상공인 세력도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 세력은 청년 세력대로 소상공인 세력은 세력대로 문제를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호남 3당도 문제들을 추슬러서 3+알파를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접촉 채널로 통합에 수고하신 우리 조배숙 원내대표 또 박주현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배 최고위원께서를 많이 쓰셨는데요. 또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부총장님, 또 연구원 부원장님 많이 쓰셨는데 그 결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이제 통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만큼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저희가 새로운 제3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공전되었었는데 이제 각 상임위 간사 선임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3교섭단체로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개혁과 민생, 특히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로서 해야 될 일을 꼭 제대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섭단체의 구성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합을 하는 그 의원들의 마음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이 박빙이라고 하나요? 살얼음 위를 걷듯이 우리가 조심조심 하면서 그러나 통합의 그 큰 결실을 이루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 소상공인 청년 세력과도 합쳐되고 그러면서 또 소외됐던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소속 회원들이 상당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그런 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의 공약 2호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대학의 대부분이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학령 인구의 감소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수도권에 그 대학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로스쿨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2004년에서 2006년도 사이인데요. 제가 그때 교육위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절대 로스쿨을 배정하지 말자고 저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지방대 교수들이 오셔서 굉장히 감격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그 지역들의 기득권은 정말 강했습니다. 강했고 저는 그 토론회를 통해서 그 수도권 대학의 교수진과 지방대 교수들의 그 설전을 보면서 제가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리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공약 1호 부동산 정책도 그 1억짜리 아파트 그 100만 호 공급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호응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 예, 통합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그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문제에 단기적으로는 좀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그룹과는 지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또 공동교육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축이 이제 청년인데 바른미래당이 이제 청년들과 접촉하는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왔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청년 문제를 현장에서 대변해왔던 정말 흑수저 청년운동 세력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약을 오늘 사실 1호 공약도 결국 이제 청년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호 공약 그리고 앞으로 또 최근에 이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서 정년 이후에도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기회 또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또 대기업 이런 데서 정년을 연장해서 젊은이들의 진입을 막는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앞장서는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청년과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통합을 만들어가는 것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협조 부탁드립니다.